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이고 이제 9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9월이기도 하고 이제 기대되는 9월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 일단 초반, 그러니까 9월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8월 말부터 이제 테크 주식들이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들도 좀 회복을 하면서 좀 이제 기대가 되는 9월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했던 9월이지만 이 걱정이 사라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롬 파월이 캔서스에서 했던 이벤트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아직 테이퍼링 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계속 이제 제롬 파월이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실업률의 조건이 도달하면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중복합적인 거를 이제 많이 봐가지고 결론을 지어야겠다, 테이퍼링을 하려면. 왜냐면 지금 디플레 왔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좀 봐야 된다. 네, 아직은 좀 봐야 되고, 아직은 0% interest 한 이 정도를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가서 이제 막 경기가 엄청 회복하고 있어 이런 거보다 우린 좀 이제 기다려야겠다, 좀 이제 좀 기다리고, 아직은 봐야 될 게 많고, 아직은 프라이스가 이제 급격하게 인크리스 됐던 이제 원자재랑 이런 것도 아무래도 중국이랑 텐션이 있고 이제 새로운 좀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원래 다루는 맞아 주식 얘기랑 이런 거보다 지금 좀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자주 이제 공유 드리진 않지만 이제 한 번씩 지금 공유 드리면 나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하반기를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원래 제가 화면에다 놓고 이걸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bit by bit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첫 아티클은 China curbs steel output but familiar economic pressure tests its metal.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스틸 아웃풋, 그러니까 철을 생산하는 거를 줄였고, 하지만 이게 이제 경제적인 프레셔가 있다. 근데 중국이 왜 철을 줄일까라는 참 신기한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철 산업이 좀 잘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좀 GDP랑 그리고 국민 생산이랑 경제에 참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왜 중국은 지금 이거를 줄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이제 2달 동안 중국이 많이 스틸 아웃풋을 줄였다. 그리고 이게 좀 아티클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좀 하는 게 1년도 이제 넘고 됐으니까, 계속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계속 이런 아티클을 보고 좀 이렇게 눈으로 익히는 게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네, 물론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어떤 방향이 있지, 그리고 또 어떤 추가적인 이펙트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잭슨 홀에 있던 거, 그리고 왜 지금 경제가 처음에는 눈이 띄게 회복하는 경향이다가 좀 이제 중국이랑 텐션이 실질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을지 이런 거를 보게 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투자라는 게 눈이 좀 더 글로벌리 넓어지고,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한국은 투자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물론 네, 저는 투자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좀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는 사람 입중에서 글로벌 경제를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서 이걸 좀 공유 드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런 거 계속 본다는 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China's production of crude steel, half of the world's annual total, fell in July by the widest year-on-year margin (YOY)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철광석을 생산하는 게 원래는 전 세계 한 반 정도를 생산한대요. 그래서 엄청나죠. 저도 이제 모든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아니라 이런 거 좀 생소해가지고 볼 때마다 이제 좀 신기하고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이게 나중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축적되면 엄청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거는 경험이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는 진짜 배우는 입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철광석을 생산하고 반 정도를, 전 세계 반 정도를, 근데 줄라이, 그러니까 줄라이 이제 7월이죠. 그러니까 7월이 가장 큰 YOY 중에서, 그러니까 연간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떨어졌다, 2018년부터. 그래서 요즘에 계속 2달 동안 줄이고 있대요. 그래서 왜 얘네가 줄이고 있나라고 좀 이제 보면, 여기 이거 다음 문장을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여기에서 좀 위에 있는 걸 말씀드리면 brewing economic slowdown is testing the government's will to sustain the curves. 그러니까 여기 그냥 위에 있는 게 베이징, 그러니까 베이징 좀 여기 써 있는 게 아닌데 써 있는 거지만 하이라이트는 안 했는데 베이징이 그 이코노믹 그냥 글로벌 이코노믹이 아니라 environmental initiative를 위해서, 그러니까 ESG죠, 한마디로 하면 ESG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본 아웃풋이랑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량 같은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크잖아요. 지금 유럽을, 제 개인 생각으로 유럽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런 ESG랑 그리고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이런 거를 좀 매치업 시키려고 좀 어떻게 보면 유럽을 우리 편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유럽은 그래도 좀 중심적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늘 어떤 좀 정세에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 최대한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유럽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런 자기 편들을 만들려면 거기에서 좀 이코노믹 파워하우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이제 센 나라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강력하게 이제 옥새를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와이스도 좀 쥐고 있으니까 좀 유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게 전에도 이제 프리비시 잡은 거 테크 자이언트들에서 이제 데이터 프리비시에 대해서 좀 잡았잖아요. 이제 개인정보 공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뭐 벌금도 많이 매기고 한 게 미국한테는 대항을 하면서 일부 유럽인들을 자기 팀으로 끌어오고 있다. 이게 정확히 예전처럼 이제 뭐 동유럽, 서유럽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동유럽, 서유럽은 좀 러시아를 견제할 때 사용되는 거고, 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중국이 유럽을 좀 끌어들이고 있는, 계속 이제 매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계속 보여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경제를 줄이면서, 경제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뭐 배출량 이런 거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써 있는 게, 여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기 두 가지가 여기 써 있네요. The steel cuts have driven global iron ore prices down by 40% since mid-July.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지금 아이언의 가격이 40% 떨어졌다 그러죠. Delivering China two triumphs. 그러니까 중국의 두 가지의 이제 좀 승리를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처음은 이제 Policy leadership ahead of major climate summit in Glasgow in November.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명확하게 우리도 원래 우리가 말했던 이니셔티브를 지키고, 우리도 세계를 위해서 이제 좀 혼자 놀고 혼자 막 카본다이옥사이드 막 이런 걸 배출하지 않고 우리도 팀 플레이어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글라스고우 서밋이 좀 큰가 봐요. 글라스고우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런던, 스코틀랜드는 글라스고우. 거기도 있나? 에딘버러도 있지만 둘 다 커요. 두 개 다 커요. 그래서 글라스고우에 11월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유럽 뭐 다른 국가들 사람들도 오지만 유럽 국가한테 가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demonstration that it can temp down rising global commodity prices.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원자재 가격을 조율할 수 있다는 그 힘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Beijing has set a national goal to secure peak carbon emissions by 2030. 그러니까 카본 이미션을 어느 정도 피크를 정했다고 하네요. 2030년. 네. 그래서 with an earlier target of 2025 for the steel sector in 2025.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30년에 이제 최고치를 카본 이미션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려간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스틸 섹터 같은 경우는,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피크를 찍고 이제부터 소강 상태로 이제 내려가겠다. 우리도 좀 이제 조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또 줄쳐 있는 걸 보면 Beijing tries to prevent its pollution achievements by backfiring on its larger goals of stable economic growth. 그러니까 자기 경제를 타격을 주면서도 지금 이 폴루션 오염을 좀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but it requires a production cut of 11%, 59 million metric ton in the second half. 엄청 많이 줄여야 되네요. 아직도. 그러니까 중국이 하려는 게 작년보다 좀 안 늘리는 건가? 지금 철광석을 안 늘리려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의문을 하잖아요. 중국이 뭐 그렇게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past cases, 그러니까 예전 시나리오, 예전에 있던 일을 보면 뭐 이렇게 하인사이트는 아니지만 좀 이전에 있던 케이스를 돌아보면 of similar orders suggested they aren't always followed no matter from how high they come. 그러니까 이게 좀 시진핑이 있던 그 고위 멤버들, 중국에 있는 공산당 고위 멤버들이 만나가지고 이걸 얘기했었대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뭐 2013년에 뭐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굳이 안 말하고 뭐 해바이라고 해야 되나? 해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도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참 높은 데서 얘기가 와도 꼭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아직은 뭐 퀘스처너블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이제 톱 브라스들은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참 돈을 많이 벌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철광석을 중국이 많이 뽑는데 진짜 글라스고에 가가지고 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으려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이랑 살짝 대립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강국이 되려면 러시아처럼 미국이랑 좀 대립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중국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현재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뭐 지금 철광석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뭐 안 공유해도 됐지만 공유를 드리고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있는데 또 얘기할 거는 중국이랑 이제 또 중국 얘기예요. 중국 얘기가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일본에 대해서 또 아티클이 있었는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as Taiwan tensions rise, 그러니까 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좀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이 올라갈수록 Japan begins preparing for possible conflict. conflict는 이제 분쟁이라니까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 아티클은 일본은 그렇게 크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뭐 미국도 타이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대놓고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물론 무기 거래는 했지만 교류를 하지 않는데 요즘에 점점 더 보이스가 커지고 있죠. 우리가 타이완 서포트 한다는 거. 그런데 중국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도 목소리를 좀 더 내고 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신기한 건 아닌데 최근에 또 이제 중국이,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집중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근데 베이징이 밀리터리 드릴을 타이완 근처에 늘리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뭐 전투기 뜨고까지 한다는 거 들었는데 라이브 파이어 드릴을 8월 17일 날 했대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이미 좀 큰 파이어 드릴을 해가지고 상당히 텐션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전쟁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전쟁 근처로 전쟁 쪽으로 이제 고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액션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전쟁으로는 안 간다, 갈 확률이 적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여기에서 텐션이랑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지. 전에도 계속 생각하는 게 시진핑이 지금 좀 임기를 좀 정당화시키려면 뭔가 빅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빅토리가 타이완이 가장 큰 승리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있었던 신기한 게 From the Japanese island of 요나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깔끔한 날에는
타이완이 보인대요. 네, 타이완이 보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원래 하려면 사진을 이제 일부 남겨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못 보여주고, 근데 이 대만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일본의 그 지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일본도 뭐 그렇게 네, 놀러 가지 않고 하는데, 일본이 오키나와 기지도 요번에 봤고요. 오키나와 기지가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해협이 이렇게 넓다는 거는, 그러니까 밑으로는 넓은 줄 알았는데 대만이랑 일본 사이 그 해협도 거의 일본 거라는 게 좀 신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나군이라는 섬이 대만 바로 옆에 있어요. 거의 제주도에서 여기 한국 어디라 그래야 되지? 뭐 완도에서 제주도 정도의 거리라고 할까요? 네, 완도에서 제주도보다 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가깝잖아요. 뭐 물론 부산에서도 제주도 아니고 여기 뭐였지? 스시마시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그 섬인데 대 무슨 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본이 있었구나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도 점점 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텐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타이완 컨플릭트를 인해 가지고 오키나와가 별로 멀지 않으니까 대만이랑 밀리터리 베이스, 아메리칸 밀리터리 베이스 프레젠스가 거기에 좀 크고 한 5만 명 정도 있잖아요. 50만 명인가? 5만 명. 5만 명의 미국 트루프의 대부분이, 일본 트루프 대부분이 거기 있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텐션이 되고, 일본의 그 군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확실히 일본이 미국이 힘이 좀 계속 엘로케이션을 시켜주려, 좀 자국의 힘을 좀 더 준다 해야 되나? 엘라이들한테 힘을 좀 더 넣을 것 같아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일본이 될 테니까 일본의 좀 국방력이 좀 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좀 반반이에요. 저는 생각이, 한국인 입장으로서 그렇게 즐거운 케이스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한 요 정도 얘기하고, 또 근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또 대만을 얘기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이 글로벌 칩 쇼티지, 그러니까 반도체 서플라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Southeast Asian nation is,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얘기하는 거야. One of the world's top destinations for assembly and testing of the device that controls smartphones, car engines and medical equipment. 그러니까 어셈블리는 조립하는 거고, 그리고 테스팅은 뭐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데죠.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하나 봐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한 8%라고 써 있었나? 여기 좀 내려가면 더 있을 텐데 거의 한 8%를 하는 데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일부를 차지하는 거죠. 네, 아마 말레이시아가 타이완 근처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쇼티지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 쇼티지 is largely stemmed from, 그러니까 stem이라는 게 뭐 영어도 좀 이제 같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 stem이 좀 이게 플란트 여기 있는 얘네들의 그 스템이에요. 그 스템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해바라기가 이렇게 꽃이 나오면 여기 있는 그 기둥 같은 게 스템이에요. 그래서 stem from 하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렇게 퍼졌다 라고 생각하면, 그 쇼티지가 largely stem from, 그러니까 쇼티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rom companies miscalculating the pace of economic recoveries. miscalculating pace of, 그러니까 recovery,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좀 잘못 계산했고, and not ordering enough parts, 그러니까 충분한 부품들을 주문하지 않아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some of the world's leading car makers, including Toyota, Ford, GM, Nissan, major product
have disclosed major production cuts due largely to chip shortages from factories in Malaysia.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데서 한다는 거죠. 토요타랑 그리고 포드랑 GM, 닛산 방금 말씀드린데 이런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큰 기업들이 칩 쇼티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로 인한 칩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프로덕션 컷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이게 진짜 많이 차지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포드 F150도 이제 좀 줄였고 토요타는 이제 글로벌 프로덕션을 40% 줄인다고 지금 9월 달에 얘기했고 저도 몰랐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재밌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GM은 한 10만 개 좀 덜 만든다 그러고 노트 아메리카에 요번 하반기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말레이시아도 관련 있구나. 그러니까 칩 반도체가 좀 단순하지 않고 전 세계에 그리고 사우스이스트의 뭐 TSMC만 생각한 게 아니라 뭐 TSMC의 가뭄 이슈도 있었는데 모든 게 조합돼 가지고 상당히 긴밀하고 이 사업적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많은 사업체들이 합작하는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데가 이제 포함된 좀 복잡한 기업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걸 보니까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320만 명이 있는데 인구가 거기에서 160만 명, 네, 160만 명이 코로나를 걸렸고 상당히 많이 걸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 15,000명이 이제 좀 돌아가셨는데 요번 여름에 거의 한 이 중에 반이 거의 이번 여름이래요. 그래서 그 델타로 좀 많이 이제 이슈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참 문제가 많대요. 이런 게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게 chip manufacturing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말씀드리면 chip manufacturing relies on a precarious model designed to keep costs low by holding minimal inventory.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and spreading assembly across several markets, specializing in processes that are hard to relocate in a pinch. 그러니까 several market, 그러니까 이거를 특수하게 하는 마켓들한테 이걸 다 아웃소싱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소싱 하는 데가 그러니까 전문화된 쪽이 상당히 많고 이거 다 아웃소싱 해야 되니까 한쪽만 잘 안 돌아가도 제대로 안 돌아가도 문제가 엄청 크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코멘트 이게 인터뷰 같은 걸 많이 받으니까 코멘트를 보면 there's very little room for error. So whenever there's any disruption you see, it's all the way through to the end product because there's just no slack in the system.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틈새 공간이 없고 틈새 공간이 아니라 이게 다 seamless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잘 돼야지 이게 준비가 이렇게 아웃소싱 돼가지고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한쪽에서 삐끗하면 이게 다 삐끗이 난다는 거, 다 그 스케줄 에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곱절로 이게 그냥 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고 있고, 네, about 7% of global supply of semiconductors go through the country at some point. 전 세계의 7%의 그 반도체의 7%가 말레이시아를 어느 한 스테이지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 세계에서.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서도.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워킹 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PMI라고 보시면 되죠. PMI는 아니지만 서플라이 쪽의 사람들 얘기라고 보면 되죠. 실질적으로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factory output could be uneven for the next 2 or 3 quarters. 그러니까 2, 3분기, 2에서 3분기. 네. 분기가 2개에서 3개 정도 이제 걸릴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내년 중순까지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전에서 반도체 이슈는 2021년에 풀릴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22년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2021년
4분기까지는 원래 이 물량이 노멀라이즈 되고 풀릴 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거의 뭐 2022년 상반기까지는 뭐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계속 하면 되네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계속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 여기는 뭐지? 인플로이먼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읽고 있다가 이거는 다 안 읽었는데 재밌는 아티클이 많아요. 요즘 뭐 전 세계에 짐들이 바뀌고 있다. 진짜 뉴스에 재밌는 뉴스가 많아요. 그냥 읽기만 하면 읽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재밌어요. 오늘 요번 주는 그래도 이제 조브 리포트에 상당히 큰 해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몇 명이고 실업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오늘 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 많지만 월요일 날은 쉰다고 제가 저번에 월요일은 영국은 뱅크홀리데이라고 영국은 오늘 쉬는 거고요. 만약에 영국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영국 기업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무역 수지, 제조업 수주,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근데 청구 건수는 매주에 나오니까 매주 나오는데 금요일 날 나오는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도 공유해드렸는데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실업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계속 이제 커요. 그러니까 요번에 FOMC도 이제 다른 아티클은 더 이상 안 얘기 드릴게요. 너무 이제 시간이 확 가니까 요번에 이제 9월에 FOMC가 있으면 다음 FOMC는 11월 때예요. 그러니까 요번 달 9월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11월부터는 이제 뭐 테이퍼링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11월 때부터는 이제 경기가 안정화되면서 그때는 또 봐야 되지만 일단 향후 두 달, 세 달, 두 달 정도 가는 게 두 달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요번 FOMC랑 그리고 또 실업률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델타 베리언트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이 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데 델타 베리언트가 만약에 문제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는 뭔가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장을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어요.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저 재밌고 저는 뭐 내일 휴가 가서 저는 내일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즐거운 걸 수도 있고 최근에 본 책이 있는데 저 요즘에 이런 것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걸 봤거든요. 마지막 몰입이라고 짐 쿠익이라고 예전부터 뭐 브레인 덕터라고 해서 테드에서 많이 나왔던 5년 넘은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기억력을 향상하고 이 사람은 예전에 두뇌의 한 부분이 다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말도 좀 잘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하고 좀 학교에서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전능하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기억도 빨리 하고 좀 속독 쪽이에요. 속독하고 빨리 읽고 기억하고 메모리 향상시키는 사람인데 이 책 재밌어요. 요즘에 서점 같은 데 가시면 이게 거의 나와 있거든요. 저도 뭐 스폰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재밌으실 것 같고 슬슬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읽는 책들 뭐 2번은 읽을 수 있는데 2번을 읽고 이거를 또 제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뭐 추첨을 통해서 이거를 보내드리던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멤버들 만날 때 책 서로 재밌었던 거 이렇게 좀 돌려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디어에 관심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지 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어떨까. 마지막 몰입 진짜 재밌어요. 이게 읽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재밌어요. 왜냐면 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써 있고 얘가 기억하는 방법도 뭐 그렇게 실용적인 건 모르지만 재밌는 것 같고 속독하는 방법이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빨리 글씨를 읽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빠른지 속독을 하는 거 그리고
뭐 기억을 할 때 단어들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는지. 근데 단어 기억은 좀 영어 쪽이어가지고 한국은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떠올리기 힘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긴 쉬운데 영어로 단어 연관을 지우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영어랑 불어랑 할 때 불어 단어를 쪼개가지고 영어로 비슷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기억을 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건 영어는 가능하지만 한국어는 좀 힘들잖아요. 네. 형상 문자라고 할까? 네. 그래서 뭐,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서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으니까 이 마지막 몰입도 재밌게 관심 있으면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고 저도 또 이제 책 4권을 또 시켰네요. 책 4권을 시켜서 그거를 원래 바로 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주문하면 더 싸가지고 뭐 직접 거기에서 픽업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10% 싸게. 근데 또 뭐 들고 다니는 것도 뭐 불편하고 해서 네, 뭐 그렇게 샀습니다. 네, 그럼 다들 또 이번 주는 힘내시고 저도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힘내시고 다음에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속 이제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댓글로 계속 만나고 저희 친해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